기농의 사람들이 너무 공부 안 해요. 많이 비어 있다는 걸 뭡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농업에만 있는 것 같아요. 공부가 농사의 가장 기본이면 여기서 농사는 과학이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장흥에서 장흥 슬로푸드 농부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환입니다. 뭐 전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뭐 농사에 대한 상식도 전혀 없었고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그냥 우연한 게. 예. 농장으로 들어가서 예. 농장 규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는 400평입니다. 402 중에다가 환경시설이 이제 스마트팜도 일부 저희들이 적용이 돼가 있고요. 평당에 거의 한 뭐 20만 원 자원은 봐야 되죠. 20만 아니요 시설만요.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어야 한 400평 정도의 연동 하우스를 하나를 짓는다고 보죠. 뭐 서울에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라도에서는 좀 강주하고 목포나 순천에서는 전혀 경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 지금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애플수박 재배하는 쪽에서는 주수료로 나가는 데도 있지만은 저희들 경우에는 거의 다 직거래입니다. 첫 번째는 뭐 제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가 있었고요. 뭐 그건 사실 뭐 당장 재배해 가지고 어떻게 판매하기는 사실 힘이 들고요.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거의 뭐 한 90%가 인터넷 판매입니다. 뭐 유명한 뭐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여러 가지 군데에서 지금 저희들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중간 밴드들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중간 밴드들이 있어요.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또 인터넷에서 판매를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애플 수박에만 집중을 한다면은 적당하게 규모를 추천하신다면은 농사는요 기농을 하면 첫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규모를 딱 정해야 돼요. 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아니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여기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요. 근데 지금 토마토 시설 하시는 토마토 하시는 분이나 뭐 저희처럼 수박 하시는 사람 이런 분들이 외국 노동자들한테 의존한 사람들은 지금 거의 농사를 반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뭐 특히 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가 옛날에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근로하는 것처럼 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또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런데 기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하우스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수박 농사를 한다면 400평 정도 규모가 딱 적당하다고 보죠. 거의 뭐 왜 남의 손 안 빌리고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400평 정도의 시설 하우스면 내가 볼 때는 뭐 가장 적당하다고 보죠. 수박 재배하는 기간 동안은 상당히 힘들죠. 순치기를 그때그때 못 해버리면 농사 망치버립니다. 물론 뭐 호박도 마찬가지고 단호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농사가 그냥 개판돼 버리죠. 이게 수확 시기가 한 3차례 세 차례 정도.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작물이 파종부터 수확 때까지 한 120일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봄밭에 정식을 해서부터 70일이면 수확을 해요. 능력 잡고 2달 보름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걸 1년에 3번 재배가 가능하겠죠.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 현재의 시기가 가장 수확량이 많고요. 2월부터 하십니까? 예, 2월부터 이제 재배를 시작을 하죠. 2월 한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정식을 해가지고 뭐 3월 한 달 지나면 이제 순이 나오게 해가지고 순치기를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가지를 유인을 하니까요. 유인 작업을 할 때는 그럴 때부터는 한 달 내 거의 뭐 새벽에 다 해야 돼요. 낮에 더우니까 하우스 안에서 못 하니까 보통 요즘 뭐 3월 말에서 4월 초순 되면 하우스 안에 한 10시나 되면 한 30, 한 4, 5도 올라가 버려요. 문 닫아 놔놓고 해버리면. 그리고 또 수박은 고온성적 작물이기 때문에 바람이 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28도는 유지를 계속 시켜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낮에 아주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못 하고 보통 저희가 하는 시간은 5시에서 한 8시 사이에 하루 일정을 다 해버리죠. 재배하는 방법이 바닥에 재배하는 걸 포복
재배를 해요. 지금처럼 저희들처럼 이제 망에 달린 공중 재배를 하는데, 공중 재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우스처럼 안에 또 도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게끔 하는 거.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이 도움식으로 등쿨형이니까 등쿨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 도롱도롱 멜리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처럼 오이망을 이용해 가지고 수직으로 세워 가지고 수직으로 달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해봤어요. 뭐 포복 재배는 전혀 안 해봤어요. 포복 재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수박은 포복 재배가 가능해요. 햇빛을 바라고 중간중간 하루를 조금씩 돌리기가 쉽지만은, 애플 수박은 작은 데다가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방향을 돌리기는 좀 힘이 들어요. 도움식의 단점은 뭐냐면, 이 수박이 저희들이 한 줄기에 보통 뭐 1개 내지 4개까지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쟤는 2개까지만 달고 전혀 안 달니다. 안 다는데, 왜냐면 뭐 시기적으로 전혀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달면 아주 모양도 예쁘고 좋은데 그렇게 상품이 될 만한 거의 크기가 되지를 않아요.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시간. 보리 수정을 하면 한 3, 4일 내에 이렇게 열매에 이제 모양이 수정된 수박들은 모양이 딱 나요. 모양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박을 관리를 더 가야 되니까, 그 이전에는 순 끊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수박이 또 열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수박 관리를 해야 되죠. 우리 이제 애플 수박은 13마디에서, 아까 이제 우리 그 PD님 봤을 때 13마디에서 우리가 착각을 대고 해요. 13마디란 뭐냐면, 밑에서 수박을 심고 올라오는 순대마다 입이 하나씩 생기죠. 이렇게 거의 한 마디예요. 이쪽에서 입이 하나 생기면 여기 1마디, 조금 올라가서도 2마디, 3마디 해주는데 13마디 좌우에서 착각을 씻겨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작은 수박은 입수가 밑으로 13장, 위로 13장 하면 26장이죠. 26장이 확보가 되어야 이 수박 하나가 당도가 차요. 애플 수박은 모종을 하나 심으면 우리 아버지 순이라 하죠. 아버지 순이 이제 순이 올라와요. 순이 올라오면 이게 5마디에 적심을 해요. 아버지 순에. 그 5마디에 저는 게 그 마디마다 입이 5개가 올라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이에 입이 녹는 사이에서 순이 다 놓아요. 그게 이제 아들 순이라는 거예요. 이 5마디는 아들 순이 5개 있죠. 아들 5명 중에서 가장 똑똑한 놈, 건강한 놈 2놈만 남기고 3개는 또 다 없어요. 그 2개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순 2개를 잡아가지고 올라가면서, 근데 아들 순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 또 손자 손이 나오겠죠. 그건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순을 13마디까지 올라가서 꽃이 피는 숫꽃, 안꽃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두면, 그게 거기서 보통 착각을 해요. 우리가 13마디에서 왜 착각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입수가 26장에 입수가 확보돼야 된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13마디 정도 되면 저희들처럼 수직으로 재배를 했을 때 저희들 가슴 높이에 일률적으로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하기가 편죠. 서서 하기도 좋고 작업하기가 좋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일률적으로 13마디인데, 물론 거의 이제 가지가 올라오는 것마다 조금 차이는 오르락내리락 뭐 천장에 더 달리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13마디 착각 안 되는 애도 있을 거고, 그리고 13마디에서 착각을 시키고 또 거기서도 13마디 입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서 적심을 하는 게 가장 좋죠. 26개 입이 확보되면, 왜냐면 영양분이 밖으로 더 이상 안 나가니까. 예.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재배를 하고 마칠 것 같으면 일자로 하는, 저희들처럼 망으로 하는 게 비용적인 부분도 아주 작게 들고, 예를 들어서 안에 도움식으로 하면 파이프로 전부 도움으로 다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걸 또 수박을 재배를 안 하면 그 용도가 또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일자 재배는, 공중 일자 재배는 망으로 주는, 망만 철거하면 또 다른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망으로 재배를 저는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배합기 한번 보셨죠? 네네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톱밥하고
이제 그 미생물하고 넣어가지고 볏짚하고 왕기를 넣어가지고 매 만들어가지고 톰백에 넣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발효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보관을 시켰다가 철거하면 그걸 다시 밭에 넣어가지고 이제 로타리 치가지고 두둑을 만들고 하는데 두둑 사이에 이렇게 볏짚이 이렇게 있는데. 예. 저희들은 이제 넣어주는 게 1년에 보리째라든지 이번 저희들이 6월 초순에 보리 수확을 했어요. 5월달, 6월달에 이제 수확을 하죠. 하우스에 들고 와가지고 밭에다 다 뿌려주죠. 그 고랑에. 그거는 보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보리 때는 토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 고초균 자체가 두 번째는 흙하고 나중에 섞이죠. 네. 통기성이 아주 좋겠죠. 흙 자체에 저기 들어가면 청이 생기죠. 그렇죠. 통기성이 좋고. 그러니까 저기 토양에 들어가면 아주 좋죠. 그래서 고랑에다가 할 때마다 고랑에다 꼭 볏짚단을 넣어줘요. 모아놓은 볏짚단을 한 2포 정도 안에 잘라가지고 넣어주죠. 그리고 그 매번 수확하고 난 다음에 꼭꼭 그걸 넣어줘요. 수확하고 나서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수확하는 중간에도 고랑에도 깔아준다든지. 그러는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뭐 수박이 떨어지도 보온, 쿠션 역할도 조금 하고. 그리고 병해충도 주고. 그리고 식물은 뭘 먹고 삽니까? 뭐 빛하고 물을 먹고 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CO2 아닙니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CO2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CO2를 강제로 하우스에서 다 넣어줘요. 우리가 하우스에 가다 보면 옆에 CO2 이산화탄소 탱크를 아마 뭐 파프리카나 딸기나 이래 토마토 하는 하우스에 가면 밖에 아마 큰 탱크 봤을 겁니다. 그게 다 CO2를 공급하기 위해서 강제로 하우스 안에 CO2를 넣어줘요. CO2를 넣어주는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이 없으니까 볏짚단을 넣으면 또 CO2 공급이 많이 돼요. 그런 비슷한 효과가? 네, 그런 효과가 있죠. 이렇게 비닐을 깔아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면은 그게 작물한테 더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그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멀칭이라 하죠. 네. 검정 비닐로 이제 저희들 점조고스를 깔고 그거에 이제 멀칭도 저희들도 가끔 멀칭을 해요. 멀칭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멀칭을 하게 되면 일단 잡초 우리처럼 이제 잡초가 아예 안 올라오죠. 잡초가 안 올라오고 어릴 때부터 그냥 오로지 수박만 영양분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이고 이제 저희들처럼 멀칭을 안 하는 이유는 또 장점이 뭐냐면 일단 토양이 숨을 쉬겠죠. 충분히. 그렇죠. 뿌리도 숨을 쉬고요. 네. 우리가 멀칭을 하는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제초도 하기 위해서지만 토양의 온도를 높이기 했습니다. 토양의 온도는 모든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15도 이상이 되어야 뿌리가 활성화를 해요. 쉽게 말해서 주는 비료를 우리가 뭐 흙에 있는 비료를 빨아먹기 위해서는 영양물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양 자체의 뿌리가 15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대낮에 작물을 심기 전에 보통 한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멀칭을 다 해요. 그 토양의 온도를 높여주려고. 그 비닐이 이렇게 깔아지고 시설하우스 안에 멀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온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안 그래요. 토양 자체에서는 전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멀칭을 안 해놓으면 장점은 뭐냐면 일단 수분 조절하기가 참 좋아요. 잡초도 같이 물론 뭐 잡초도 손으로 이제 뽑기는 뽑죠. 뽑는데 어느 정도로 수박이 좀 크면 밑에 잡초가 더 이상 크지는 못해요. 수박이 가려져 가지고 어릴 때만 조금 제초에만 손으로 해주면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소학기 정도 와서는부터는 신경을 안 쓰니까 괜찮죠. 농산물도 포장 자체가 제가 한 8년 지나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고객들이 뭐 한 박스 20kg, 10kg 이런 걸 애사롭게 시키더만 지금은 사실 뭐 5kg, 2kg 가는 것도 다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니까 뭘 재배하면 좋겠나 하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는 여자가 좀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애기들이 좋아하는 쪽에 채소를 재배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사실은 애플 수박이 안 맞아 떨어졌나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 이제 전부 다 순이 이제 다 녹아 있죠. 하는데 보통 겨울에는 육로를 한 40일에서 45일 해요. 근데 지금은 한 25일 정도만 하면 돼요. 25일 정도면 예, 충분히 키우면 바로 이제 정식을 하죠.
옮겨 심기라고 이야기하죠. 옮겨 심기를 이제 바로 할 수 있는데, 여름철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제 저희들은 수확 준비하고 철거하고 조금 여유 있게끔 이제 토양도 관리를 하고 그래 하죠. 오늘 10며칠입니까? 오늘 16일이죠. 15일이 16일입니까? 15일이니까 오늘 내일 하면 저희들 이제 수확을 다 하면 보름 정도 시간이 있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철거 준비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제 토양 관리도 조금 하면 7월 한 4, 5일 되면 저희들이 옮겨 심기를 마련하죠. 그때 오시면 뭐 충분히 옮겨 심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